자, 그러면 오늘은 박병창 이사님이 이제 휴가를 좀 가셨으니까 요분과 함께 또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자, 그러니까 아침엔 투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NH투자증권 이혁진 차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무슨 요일에 보통 나오시죠? 저 월요일에 월요 주간 전략으로 월요 주간 전략.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하. 월요 주간 전략.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 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할지 뭐 이런 것들을 예, 맞습니다. 조금은 더 이제까지의 방송과는 조금 다르게 네. 실제로 주식 종목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요. 한 주간의 주간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 전략 방법은 없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전략 짜셨죠? 예. 월요일 전략대로 안 갔죠 이번 시장 이번 주. 그런데 제가 사실 방송을 좀 안 보셔서 좀 섭섭한데 네. 제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일단은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자 비중 축소. 네.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비중 축소. 축소. 그거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하셨고. 예, 첫 방송부터 이제 그게 우리 미션이다. 네. 이제 이거는 좀 대세가 기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 방산, 바이오. 네.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업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기록에 다 지금 남아 있을 테니까 그죠? 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비중은 줄이고 조선방산 그다음에 바이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쭉 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건 이제 저희가 월요일 지난 월요일 쭉 방송 아침엔 투자 보면 되니까 그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사살 가능하고요. 확인 사살. 오늘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예, 제가 이제 이사님 대신 나왔으니까요. 네. 과거 방송들을 보니까 해외 증시 리뷰 한번 해주셨고 국내 증시.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증시 리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흘러가고 있는가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볼만한 리포트들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가볼까요? 네.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별다른 모멘텀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레드 수입이 결론적으로 좀 결과가 나왔고 그때 그 전까지 있었던 변동성은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모두 큰 변동성 없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테슬라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달러 인덱스가 어떤 선을 넘기 시작을 해서 106까지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외 시장에 대한 불안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기에 대한 믿음, 신뢰는 좀 낮아서 국제유가도 70달러 이하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더군다나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70달러를 밑돈다라는 것은 어지간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비자 주가 그다음 마스터 카드 이 두 가지 종목들을 이제 유심히 보는데 비자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비중이 많은 카드사이고요. 마스터카드는 그 외 지역에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는 이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요즘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없는 상황인 것 같구나. 더군다나 그 빈자리를 사실 AI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테크 종목들이 상당히 좀 빈자리를 잘 채웠었는데 최근에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단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어제 AMD가 이제 감원 뉴스까지 좀 나왔었기 때문에 테크 전반에 대한 자신감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로 더 쏠려버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자료를 굉장히 깔끔하게. 저요? 예. 제 특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준비해 주셨는데 다스닥은 어디입니까? 네? 다스닥이 뭐예요? 다스닥이. 제가 지금 나스닥. 예. 저한테 주신 것만 자료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네요. 제가 방송 직전에 고치셨구나. 새벽에 이걸 해보니까 좀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제가 이제 PD 분께 가서 이 오타가 있다. 다스닥이란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자료를 굉장히 보기 좋게. 네네. 월요일도 한번 보시면은.
아, 그렇습니까? 깔끔한 자료가 많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컨센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반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발표 직후에 국채 금리는 떨어졌었는데요. 네. 말미에 거의 다 올라왔었어요. 네, 그 네. 이유가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이고요. 그 뉴스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게 MOM으로 전월비로는 이제 컨센대로 나왔고 YOY대로 이제 컨센 나왔습니다만 이게 2.4% 전월에는 이제 기록을 하다가 이번에 2.6% 그러니까 올라가는 높아졌죠. 좀 그림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2월 이후에는 연준 위원들이 어떤 금리 횟수, 인하 횟수에 대해서 조금 하향 조정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여서 시장은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뉴스 가장 중요한 거는 레드 수입 공식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까지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야 공화당이 하원까지 가져간 것 같아라는 보도는 나왔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CNN이라든지 AP라든지 이런데 네. 라이브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맞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이게 확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세계 언론사에서 뭐 사실 의석수를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격차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살짝 시장이 알고리즘 매매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도지코인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위원회 머스크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도지코인이 변동성을 높이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알고리즘 매매 예를 들어 레드 수입일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지수에 베팅을 하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올 건 다 나와서 네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의 레벨적인 고점들은 어느 정도 좀 테스트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같은 경우에도 CPI 발표 직후에는 빠졌었는데요. 네. 이후에 트럼프 사람들의 어떤 이제 인선 이런 뉴스들 그리고 레드 수입 공식화가 되면서 다시 금리가 좀 올라버리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잔존한 리스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나온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뉴스가 좀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 사람들 중에서 강경파가 있다라는 거는 다 이제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뉴스가 나왔을 때 금리가 좀 많이 튀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네. 이 분께서 바로 이민자 정책에 네. 대해서 가장 강경한 분입니다. 아, 스티븐 밀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00만 명 정도를 추방하겠다 연으로 이렇게 뭐 얘기했던 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상승하는 종목 중에 GEO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GEO? 예, 그게 감옥 뭐예요? 주식이에요. 네? 감옥. 민간 네네. 감옥. 네, 민간 감옥. 예, 그게 이제 8달러에서 최근에 20달러 이상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트럼프 당시 재임 기간 동안 35달러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지코인만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상에서도 트럼프 밈은 굉장히 지금 세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스티븐 밀러가 이제 공식화 사실 되는 것은 더 이제 내정이 됐었는데 공식화되면서 금리와 이런 GEO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튀었다. 라는 것이 어제 그 모습이고요. 깜빵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가가 올라요? 그렇죠. 민간 감옥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좀 나는 이해가 안 돼. 물론 이제 몇 명 집어넣으면 정부에서 돈 줄 테니까. 예, 맞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거, 매출이 늘어나는 걸 깎긴 그렇고 한데. 이제 예. 캐파를 또 확대해야 되죠. 예? 캐파를 늘려야 되니까. 아, 더 지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저는 그것도 신기하던데 추방하면 들어갈 사람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체포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체포를 우리가 먼저 예를 들어 하니까? 실제로 요즘 할 말은 아니지만 불법 이민자가 있어요. 경찰이 발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국경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옥에 먼저 일단 가뒀다가 구금시키고, 네, 네, 거기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다 보니까 감옥 주식이 좀 올라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머스크의 효율성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로 도지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 X가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리트윗을 한 요 내용이 또 한번 이제 장중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예요?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보냐면 이제 미 정부가 쓰고 있는 이상한 예산이라고 해서 이제 열거를 해놓은 건데 예를 들면 코로나가 러시아 여성에게 미치는 연구 용역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뭐 그걸 실제로 썼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예, 맞습니다. 트랜스젠더에 관련한 뭐 이러저러한 비용, 예, 아니면 뭐 이제 외계 뭐 이런 것들 같이 자잘하게 좀 이상한 용역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은 건데. 머스크 같은 경우 이제 이걸 리터윗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줄이는구나. 자, 그래서 저는 약간 금리가 오르긴 합니다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스크가 2인자가 잡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금리가 정말 많이 올라갈까? 라고 하는 요즘에 의심도 좀 살짝 들고 있습니다. 실제 좀 이제 하나 좀 보면 최근에 시장이 왜 불안한가? 이게 보면 선을 넘었었던 트럼프나 머스크 트레이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것들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 변동성을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나 국채 10년물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그 선을 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공포가 우리 시장 아니면 미국 외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실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 더 오르면 우리 시장은 더 불안해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방송을 좀 봤는데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도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지금 아이러니하게 2020년 이후 팬데믹 직후부터 매년 50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또 올해 트럼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1,400원 정도까지 가는 거는 크게 무리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400원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50원 오르니까 컨센일 수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1,450원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외국인들의 매도 자금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미운 것도 있습니다만 이 1,400원 이상, 1,45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심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또 국제 10년물이에요. 지금의 체력상 아까 제가 소비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체력상 바로 직전 수준 4.5% 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4.5%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이 지표들이 선을 넘을까봐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딱 2달 갔습니다. 2016년도 이제 깜짝 당선되고 17년도 재임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2달 동안 트럼프 트레이드가 극심하다가 1년 동안 다 빠졌어요. 뭐 금리 올라간 거 다 뺐고요. 달러 인덱스 올라간 거 다 뺐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된 지 45일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보름,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남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 여기서 남은 미션 또 하나가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면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 이게 뭐 글로벌 IB나 사실 경제계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새벽에 또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래서 오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랬는가?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보시면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이고요. 요 부분이 수출입 물가 지수입니다. 보시면 사실 거꾸로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물가라고 하는 것은 달러가 빠져서 올라가는 영향이 더 크고요. 달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이번에도 관세가 높여서 달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보다 물가가 안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을 사실로 검증하는 단계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관세가 높아지면 물가 올라갈 거다. 이것은 과거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나타나지는 않았었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계속 약달러 주장하고 파월 총재한테 금리 인하해라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렸었고 그 당시에는 뭐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좀 미국인들에게는 싸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 관세가 올라도 이번에도 만약에 달러가 내려가면 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시나리오다. 맞습니다. 실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는 100% 관세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고차 지수가 올라야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중고차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 근데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첫 번째 수요가 실제로 왜 중고차예요? 원래 이제 물가 지수에 가장 많은 비중이 중고차 지수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자동차에서는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가장 이제 맞는 지표라고 얘기를 지금 합니다. 관세를 어디에 매기고 있다고요?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 근데 그건 너무 비중이 작으니까 별로 저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국의 수입 제품 중에서 관세를 먹이면 물가가 엄청 자극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단 수요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작고 그리고 수요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나라의 경기나 수요가 훨씬 중요해서 네. 매나임 중국어채 지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걱정은 그냥 관세를 높이면 모든 물가가 자극될 거야가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시장을 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관세가 높은데도 대표적인 물가 지수 중에 하나인 자동차가 별로 안 좋다. 우리도 다만 관세가 높이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자극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뭐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아니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산 오징어에 관세 500% 네, 때린다 이러면 네, 이제 맞아요. 사실 미국의 물가에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네. 오징어도 잘 안 먹을 뿐더러 중국산 오징어가 없을 맞아요. 테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수입 제품에 그냥 일반적으로 20% 때린다는 거잖아요. 복권 관세. 예,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네. 수입을 대부분 하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저 물가가 안 영향받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없을 수는 없는데 네. 실제로 지금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네. 뭐 태양광,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네. 중국산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제품 중에 관세가 높아진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보면 태양광, 전기차, 그리고 아까 철강 이런 네. 것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인 관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중국산을 자국산으로 바꾸는 수요. 그 다음에 그냥 너무 비싸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 뭐 유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감산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유가가 어느 정도 비싸면 이제 석유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물가에서 더 큰 영향이기 때문에 관세 입고로 물가 자극이라고 보기에는 검증이 필요하다. 관세 10% 때린다고 물가 10% 올라가는 건 전혀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네, 그렇긴 그래서- 하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증시입니다. 네. 뭐 볼 것도 없이 너무 처참한데 예, 코스피나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희망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일 많이 빠진 종목들은 무엇이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코스닥 모두 뭐 거의 이제 2.5% 이상 빠진 상황이고 그 중에서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들은 이제 뭐 하이브와 같은 엔터 종목들이 있었고 사실 시클리컬 그리고 삼성전자 사실 우리 증시 하락의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삼성전자 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개인들의 반대 매매뿐만 아니라 오너 일가분들의 뭐 이제 담보 비율 얘기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네. 수급적인 불안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자세한 건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아주 처참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오른 것은 엔터나 미디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 미디어가 왜 올랐는가? 네. 단순한 뭐 대안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올해가 좀 턴어라운드 원년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리포트에서도 그러면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라고 하면은 이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음반 판매 네. 올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40% 기록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메가톤급 아티스트들이 많이 복귀를 합니다. 노이즈도 많았었잖아요. 올해. 네. 그래서 밀어놓은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복귀를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참 이제 오랜만에 올라가는 종목인데 드라마 제작 건수, 방영 건수가 지금 이제 계속 빠지고 있다가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고 네. 하는 리포트 분석 때문에 주가가 좀 상황입니다. 어쨌든 장이 좋지 않았을 때 이런 엔터나 미디어 쪽들이 좀 대안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2년 전에 예. 엔터가 엄청 좋았을 때 네.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맞습니다. 수익원으로도 보기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성공 지표로도 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반년 정도 지나서 하이브 미니진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게 알고 보니까 가짜 카드 뽑기였었구나.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음반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우리가 2년 전에 그러니까 봤었던 그런 회복은 아닐 수도 있나요? 조금 다릅니다. 좀 달라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음반 판매 회복은 사실 직접 말씀하신 바로 작년의 수치를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 가수요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엔터사들이 기대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목표치를 보면 음반 판매보다는 공연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공연을 왜 갑자기 기대를 하고 있는가? 뭐 두 가지 컨셉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월드스타 복귀, BTS랑 블랙핑크 이 두 가지. 복귀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네. 더군다나 이번에 더 기대가 되는 거는 BTS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완전체 복귀.
이제 하반기 예정되어 있고 또 블랙핑크는 아파트 직후의 월드 투어이기 때문에 과거의 월드 투어랑은 또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뒤에 데이터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뒤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였었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정말 역사적으로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빅스 지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빅스, 우리나라로 치면 V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같이 갑니다. 심지어 팬데믹 때도 유사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지금 같은 지구인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올라가는데 미국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 빠진 레벨은 거의 증시 랠리 수준으로 많이 빠졌었고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위에 상단을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한번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상한 이제 지표에는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문제의 포인트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우리 외국인들의 매도의 많은 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달 동안 전체 외국인들이 거의 25조 원 정도 팔았는데 여기에서 절반이 삼성전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럼 바닥이 아무래도 이런 이상한 지표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바닥은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삼성전자의 2023년도 외국인 지분율이 49%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삼성전자를 산 이유는 AI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56%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지금 그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52%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을 생각하면 외국인 지분율 기준으로는 아직 좀 볼륨이 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매니저분들이나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 극단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총은 아직까지 좀 2배 정도이니까 삼성전자에서 멀티플을 줘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시총 격차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역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좀 너무 가혹한 가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 사실 두 기업 모두 그래도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반도체에서도 더 나옵니다. 다만 삼성전자 진짜 문제는 이제 파운드리에서 3조 까먹는 거. 이게 너무 큰 건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의 펀더멘털로나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율로나 바닥까지는 좀 이제 어려운데 기술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뭐 엔벨로프라든지 과매도권을 하는 마지막 기술적 지표가 4만 원, 7천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신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가 바닥을 짚을 수 있는 어떤 이제 실제 디딜 수 있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외국인 지분율이나 이런 조금 꼬여 있다. 그리고 심지어 개인 신용 물량도 거의 뭐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반대로 현재 삼성의 모습을 두고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 바닥까지 가면 47,000원쯤이 이제 뭘로 계산해도 이 정도는 바닥이지라고 계산하는데 혹시 현재 삼성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들이 계속 좀 나오면 47,000원도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첫 번째 가장 큰 건 제가 봤을 때는 HBM이고, 지금 납품을 하더라도 HBM3 이게 8단을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12단에 대한 이미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미션을 주어지는 건데, 이게 내년도 상반기 납품을 또 하지 못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실망감은 더 커질 거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올해가 4조 적자, 내년에 한 3조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HBM에서 지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서 까먹으면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보다 시총을 더 받을 만한 요인은 없어요. 그럼 여기 그냥 스마트폰 밸류에이션 정도 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시총 격차는 줄어들 텐데 이제 같이 빠지면서 줄어드는 것과 하이닉스가 그래도 올라가면서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시장이 좀 좋아지면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시총을 좀 격차를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저 삼성전자 제끼면 몇 년 만인 거예요? 한 30년 돼요? 삼성전자 1등한 게? 그쵸, 맞아요. 그 정도쯤 1위가 바뀌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30년 정도 됐죠. 근데 그래서 세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분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서프라이즈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총에서 그러면 하이닉스가 1등이 돼요. 삼성이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가 지금 적자기 때문에 분사에도 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분산은 솔직히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장표로 제가 앞에서 엔터 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BTS 블랙핑크가 컴백한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번에 공연 부분에 좀 기대가 많다라고 네. 했는데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이게 공연 수익이 100만 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2023년도에 탑 10을 정리해 보면 블랙핑크가 한 8위권 정도 돼요. 예, 근데 네. 8위권 정도만 돼도 연간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 정도 나오는 셈인 거고요. 그런데 1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욘세가 1조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1조 원이요? 예, 월드 투어. 그래서 한 바퀴 돌면 1년 쉬고 그 다음에 하기도 하고요. 24년도 1위는 테일러 스위프트. 네, 마찬가지로 네, 한 1조 원. 근데 이제 1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5위권 안에만 들면요. 거의 5천억 가까이 매출액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비운의 기업 그룹인 BTS는 네. 19년도에 월드스타가 돼서 21년도에 마지막 월드 투어를 했는데 저기 보시면 볼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요? 아 코로나. 맞습니다. 정말 비운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월드 스타가 됐는데 그 활동하는 시기가 팬데믹 시기라서 네. 예, 지금 공연 수익이 월드 투어 1등을 찍었는데도 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복귀를 하면 5위권 이상 뭐 19년도에도 2위 정도는 했으니까요. 이 정도 네. 나오면 거의 JYP 엔터테인먼트의 연간 매출액은 나온다. 예, 라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 블랙핑크는 아파트를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니까 네, 네. 예, 아마도 이 5위권 안에 두 기업 그룹이 25년도에 뭐 기록을 해주지 않을까. 5위권 나 쉽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비욘세랑 테일러 스위프트의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비었어요? 보통 한 번 하면 네. 이게 전 세계를 도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년 내지 2년 매년 정도 할 수 쉬어요. 없지. 예, 그쵸.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도 없을 것 같고. 무주공산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런 꼈다. 상황에서 짚였다. 예, 도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BTS랑 이제 블랙핑크가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예, 공연 하는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찍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인데 네. 리포트들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리포트를 보실 때 어떤 좀 이제 투자자분들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리포트, 그다음에 키 코멘트 그리고 이제 투자 지표. 이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첫 번째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거는 비올이에요. 에스테틱 기업이고요. 네. 이제 마이크로 니들 피부에다가 이제 니들 샷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특징적인 것은 이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서요. 지금 소송 중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라이센스 비를 로열티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받기 전에 이미 영업이익률이 6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24년, 25년도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570억, 720억인데 346억, 446억. 이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PER 같은 경우에는 13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장 안 좋을 때 상당히 장기 보유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뭐 상당히 웅장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주가가 40만 원대인데 목표 주가는 지금 73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도 지금 어제 좀 빠졌으니까 70%에 달하는 건데 자, 이유는 이걸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탑 10 의약품 중에 1등 하는 것이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네.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시를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이 키트루다의 목표에 따르면 28년도에 매출액 50%를 이 SC 제형으로 바꾸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통상 다른 라이벌 기업 미국의 할로자임의 이제 로열티를 보면 한 5% 정도 받았었거든요. 네. 그거를 감안하면 이제 연간 로열티 규모는 28년도에 한 1조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기대고요. 그래서 환산 가치로 이렇게 14조 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요일날 공시됐던 다이치산교의 에너2SC 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에너2가 미래에 29년도, 30년도 정도에 거의 대부분 전환하지 않을까. 여기서 또 5에서 10% 정도 로열티 계산하면 또 한 14조 원의 가치. 그래서 기존에 공시 나왔던 나머지 것들을 합치면 목표 주가 한 73만 원 정도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흥미롭게 보는 거는 지금의 시가총액이 20조 원 초반인데 네. 공시를 통해서 확인된 이 두 가지 나올 게 아니라 이미 나온 거 가지고도 거의 30조이기 때문에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그래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저희 NH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네. 인프라 전력 연간 인프라. 전망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용은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 말고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전력망을 투자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를 줄이려면 대체 에너지를 대부분 전력화해서 쓰는 거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력화 투자 또 필요하다. 그러면 AI든 간에 친환경이든 간에 전력망은 공통 분모다라는 네. 얘기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LNG 얘기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LNG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바이든이 사실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LNG 수출을 하려고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다 약간 금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어요. 트럼프는 재임 기간 시작하면 바로 이거 처리하겠다 행정명령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이 LNG 터미널에 대한 개발도 다시 재개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관련 ETF를 추천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엔 LNG 밸류체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 이런 부분들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기기는 이제 우리나라 당연히 전력기기 회사들 모은 ETF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천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ETF입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ETF들. 그래요? 우리나라 ETF를 포함해서 전력 인프라를 추천 리포트로 가격들이 좀 준비했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나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예. 밸류에이션만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전력기기만 보더라도 내년도 PER이 한 2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게 빨리 좋아져서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주가만 올랐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진 않았다. 네, 이런 부분들이 리포트의 좀 골자였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오늘 네.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이렇게 또 구체적인 업종 그 기업들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걸 근데 월요일마다 해주신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월요일 오전 10시에 좀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좀 섭섭하셨던 모양. 네? 그러니까요. 네, 조금 더 많이 보시면 좋을 텐데. 네네. 그런 게 있죠 항상.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이혁진 차장님 월요일 아침엔 투자에서 오전 10시부터 매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시장 이야기 좀 해주러 급히 좀 나오셨습니다. 네. 내일도 혹시 내일은 제가 아닙니다. 내일은 또 네, 다음 주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혁진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